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최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자, 다음 주에는 18만 원대 가격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 바이오시밀러의 업체들이 이제 국내에 셀트리온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을 밀어내고 시장 잠식을 계속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강화를 하고 있다는 기사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쟁력을 계속 이제 약화시키고 있는 주요 어떤 회사로 지금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은 3월달 미국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4% 처방이 좀 줄었다. 그 유닛 단위로 보면 작년에는 이제 57만 이런 유닛이었다가 올해는 지금 48만 대 유닛으로 많이 좀 급감을 했죠. 이 부분들의 갭을 메꾼 게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죠.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기준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27.7%까지 올라갔으니까 초기에 사실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상당히 좀 기대감들이 힘들었던 한 5년 정도를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는 점유율이 상당폭 올라오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램시마 SC의 미국 출시라든지 지금 이제 미국 쪽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셀트리온 입장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제 오리지널을 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어떤 절반 정도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비록 비단 이제 레미케이드뿐만 아니라 이 항암제의 어떤 가장 강력한 이제 로슈 입장에서 보면 이 릭투산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의 이제 트룩시마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처방수를 미국 쪽에서는 많이 좀 높여놔서 27.8%까지 높이면서 리툭산을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자의 어떤 루시엔시와 더불어서 지금 빅3에서 트룩시마의 어떤 선전이 최근 몇 년 동안에 미국 시장에 좀 그래도 기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인플렉트라의 선전과 조금 이제 아픈 손 중에 하나죠. 이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1.8, 그만큼 이제 이 허주마 관련되는 바이오 의약품의 어떤 에버그린 전략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이 좀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의 어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 오리지널 바이오 제약사들의 점유율을 계속 이제 낮추고 있는데 선봉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가 최근에 또 코로나 때 의약 부담, 그 재정의 어떤 부담이 각국의 어떤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래서 좀 더 정책적으로 미국도 바이오시밀러의 활성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시밀러의 등장으로 바이오 의약품 오리지널도 약가가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어떤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가장 큰 규모의 블록버스터인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2023년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전체가 한 25조니까요. 상당폭 이제 경쟁과 그리고 여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격전이 예상된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허가 만료되고 있는 휴미라, 보통은 이제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이제 승인을 받아서 바로 이제 진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제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의 특허라든지 적응증을 다양해서 계속 이제 특허를 연장을 하면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 특허 때문에 진입 못하니까 분쟁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분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로열티를 주면서까지 출시를 합의를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서 이런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에브비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특허 합의 관련되는 부분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휴미라의 특허를 만료되기 이전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총 9개, 보통 이제 예전 같으면 2013년도에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그
그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EMA에서 이제 항체 치료제로 처음 이제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이 퍼스트 무브가 이제 되고 나면 보통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후속 주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퍼스트 무브의 효과를 좀 상당폭 보면서 초기에 어떤 그 셀트리온 어떤 성장에 이바지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가 굉장히 지금 퍼스트 무브하고 후속 주자의 주기가 거의 6개월도 안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 내년도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2023년도 1월 달에 보면 이미 이제 암젠의 암제비타가 출시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7월 달 정도에 이제 유플라이마가 나온다라고 하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만큼 이제 과거에는 퍼스트 무브가 돈을 벌고 후속 주자는 돈을 못 벌었다면, 지금은 이제 퍼스트 무브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 큰 시장에서는 후속 주자들도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가 좀 고농도 제형으로는 최초로 바이오시밀러가 뭐 유럽에서는 이미 이제 뭐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주요 시장이 미국이니까 여기에 상당폭 이제 기대감이 7월달에 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하드리마도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출시가 되니까 정말 이제 뭐 엄청난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시 일정을 앞두기 위해서 지금 특허 합의를 했다. 그래서 본래는 11월 달이다. 근데 이 너무 늦죠. 그래서 6개월 이전으로 최소한 어떤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2020년도 재작년도 11월 달에 FDA 허가 신청을 하고 이 연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런 어떤 일정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가 장기적인 셀트리온 입장에서의 어떤 펀더멘탈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이제 뭐 대형 어떤 이제 오리지널사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다가 이 시장 자체가 형성되면서 기존의 어떤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들도 끼어들고 있습니다. 뭐 암젠도 그렇고요. 이 베링걸 잉거햄, 그다음에 뭐 하이자,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 이런 쪽의 어떤 회사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경쟁이 심해지고 2019년도 이후에 이게 더 이제 강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거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이 휴미라는 절대 만만치 않은 시장이고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10년째 지금 글로벌 의약품 판매 1위죠. 매출액만 무려 25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어떤 규모를 지금 휴미라 어떤 시장 자체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매출이 21조니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EMA 승인을 받고 유럽에 출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뭐 승부를 가를 수도 있다, 이 큰 시장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수성과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폭 이제 경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휴미라 미국 시장의 10%만 사실 확보를 해도 2조 정도 달하니까 셀트리온의 지금 전체 매출액 수준하고 비슷한 어떤 수준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반드시 일정의 어떤 캐파를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나왔던 공시 중에 셀트리온과 휴마시스 관련해서 이제 항원진단 홈키트 관련 공급 계약 올해 말까지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는 이제 4월 30일에 끝나는데요. 요게 이제 연말까지 뭐 코로나 관련 환경 변화라든지 공급 관련되는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변경이 되었다, 연말까지. 이 부분은 뭐 공시가 있고요. 그럼 수급상에서 한번 보실 만한 게 오해 났던 게 셀트리온의 임직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스톡옵션 관련되는 부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뭐 공시도 한 6군데 이제 이 관련 임직원 관련되는 뭐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뭐 신경화 상무 포함해가지고 임원 5명이 6,579조에서 스탁옵션 관련되는 부분을 행사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이제 청구권을 하게 되면 팔 수 있는 거죠. 이제 팔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공시에 뜹니다만 행사 가격이 이제 8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실현을 지금 하더라도 이제 차익이 어느 정도 된다, 이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시를 뭐 찾아보면 보고자 관련해서 뭐 신경아, 뭐 이분은 상무님이시고, 그래서
8만 원대 초반이죠. 각 사람마다 이제 지금 이제 81,235원 이렇게 부여를, 이분 같은 경우는 송수은, 뭐 이분도 상무시네요. 그죠? 이렇게 임원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신민철 부사장님 여기도 81,235원에서 이번에 이제 청구 관련이 있고, 신선미 이사 여기도 81,235원에서 물량이 이제 언제 나올 수 있지만 나오고 나서 처분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분들이 임직원 이제 변동 상황에 이제 뜨긴 뜨는데요. 이것도 81,235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향후에 이제 이런 물량들은 뭐 매도로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청구 행사를 했다 이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참 뭐 그동안에 이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3월달 이때 그 회계 논란 관련되는 부분이 좀 해소되면서 올라갔다가 싱가포르 요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으로 빠져서 빠르게 회복을 못해서 정말 뭐 1주, 2주, 뭐 3주, 4주, 5주, 6주 한 거의 한 달 반 가량 이 부분을 메꾸지 못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사실 좀 거래량 들어서 완벽하게 메꾼 건 아닙니다. 아직 메꾼 건 아닌데, 자, 이 18만 원대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도전을 5일선을 타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관들 수급이 계속 이제 외국과 더불어서 견조한 흐름에서 공매도는 오늘 좀 다시 좀 늘긴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 어떤 이 양봉을 이렇게 지금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 3월 달에 이 어떤 올라가는 흐름에서 돌발적인 어떤 수급 악재가 나왔던 부분을 이번에 해소해 나간다면 점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좀 압박했던 요 라인이죠. 그 위에 이제 상위의 어떤 박스권 흐름이 한 20만 원대, 그 위에 이제 박스권 흐름에 있던 층층이 있는 뭐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라인들이 이제 이 뭐 20만 원대 한 25만 원대, 자, 이런 부분의 어떤 도전들을 18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상당히 이제 그동안의 어떤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수급 개선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주목하시면서, 개인들은 이번 주에 좀 많이 팔았습니다만 추세적인 흐름이 이제 어떻게 좀 변화하는지를 감안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